네, 헤라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일본과 스페인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일본의 한 일간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경계했던 권력병에 걸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헤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위가 높아도 그 에고는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거야, 이 세상에서. 그 외국의 외신이 보기에도 보여, 그 권력병이. 권력병이라고 하잖아. 자기 부인을 감싸고 방탄하는 거는 권력병이라고 하지. 엄연히 어떤 국민이 디올백 받는 게 뻔히 보여졌는데, 물론 함정 몰카 취재야. 몰카 취재라도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받은 건 부적절하잖아.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자꾸 함정 몰카라고만 하면서 변명만 할 때, 권력자니까 그게 가능하지. 권력이 없는 일반 힘없는 국민 같으면 그렇게 변명하고 통용이 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소리까지 듣잖아, 수치스럽게. 그러니까 멀리 해외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코리아가 전 세계적인 선진국 대열에 드니까 이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우리나라에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걸 느끼는데,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일본 갔을 때 느꼈던 마음이거든. 나리타 공항이 딱 내리면서부터 우리의 마음 공부 용어로는 수치라고 하지. 온 사회 전반에 수치는 뭐냐면 나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이야. 나 자신을 공격하는 수치는 어떨 때 가장 크게 생기느냐 하면, 나를 자꾸 내가 가진 육체와 물질과 이런 존재로 인식할 때, 마음을 보지 않을 때, 그럴 때 수치가 많이 생겨. 왜냐면 내 얼굴을 딱 보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든. 나 누구보다 못생겼네? 수치스러워. 연예인은 저렇게 이쁜데 내가 가진 돈을 보면 나 이거 조금밖에 못 가졌지. 가난해. 수치스러워. 공격하게 돼요. 학벌 밖에 보이는 모든 외적인 거에 집착하면서 그걸 보고 살면 가해자로 살 수밖에 없어, 자기 자신에. 비교하면은 항상 내가 못한 사람이 있어. 중소기업 사장은 대기업과 비교하게 되고, 공부 1등짜리는 전교 1등짜리, 전국 1등짜리랑 비교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은 행복하려면 무조건 마음을 보고 살아야 돼. 내 마음을 보면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기분이 나빠. 그래도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야. 남과 그냥 기분 나빠. 대통령의 기분 나쁨과 거지의 기분 나쁨 똑같지. 틀릴 게 없어. 슬픈 내 마음. 이럴 때 대통령의 슬픔이나 왕의 슬픔이나 하녀의 슬픔이나, 그렇잖아, 노동자의 슬픔이나 뭐 다를 게 없지. 그래서 마음은 공평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진 마음이고, 그 마음을 인정해 줄 때 굉장히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뿌듯해져. 마음이 주인이거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은 마음은 다 버리고, 쓸모없다고, 돈도 안 되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다 버리고 내 껍데기를 붙잡고 살거든.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 거야.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 자기 마음을 보면 이런 일이 없거든. 수치가 올라오거든. 왜냐하면 내가 남과 다르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그 논란을 볼 때 정확하게 마음으로 보면 당한 피해자 마음, 국민한테 가해한 가해자 마음 다 보이거든. 그럼 피해 당한 건 위로를 하고, 영부인을. 그리고 국민한테는 그래도 당신이 잘못한 건 사과하는 게 맞다. 사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마음을 안 보니까 무조건 나는 대통령 영부인이지. 성역화하게 돼 있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당연히 국민들이 날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친일 행보할 때도 내가 막 버럭버럭한 게 뭐냐, 국민의 아픔을 안 봐줘. 이게 사실은 먼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니거든. 우리 주변에도 위안부 할머니가 있고 징용 끌려갔다 온 분이 내 아버지이고 내 할아버지인 사람들이 엄연히 살아있어.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 아픔은 마음의 아픔이거든. 지금 현실은 달라졌으니까, 현실의 물질적인 아픔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마음을 본다면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질 거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마음을 다 버렸으니까. 난 대통령이니까 경제적인 거로 이게 맞지? 돈 많이 벌고 일본과 화해하는 게 맞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가 그냥 된 거야. 마음을 버리고 이제까지 행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도 자꾸 외면하는 게 국민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마음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부적절하다고 느끼는지, 불편한 감정, 그걸 보면서 아픈 마음, 수치, 이런 것들을 안 느껴. 수치를 다 버려. 마음의 수치가 분명히 올라올 텐데. 그러니까 수치를 버리니까 내가 버린 수치가 국민들한테서 계속 빨리 특검해라, 명품법 얘기해라 하면서 수치당하고, 이 수치를 그래도 안 봐. 사과를 안 해. 신년 기자회견조차도 안 해.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그 수치란 자기가 그 사안에 수치 주고 있는 자기 가해자거든. 근데 그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지. 당당하면 얘기하겠지. 아, 내가 이걸 부끄러워하는구나. 이 부끄러움은 수치는 어떨 때 없어지냐면 까발릴 때 국민 앞에 내 수치를 고하고 부끄럽습니다. 참회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할 때 사라지거든. 그걸 안 해주니까 이제는 해외까지 간 거야.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에서까지도 수치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 일본에서도 그걸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야. 본인만 자꾸 자기 마음을 가려. 자기 마음도 알고 있거든. 알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 사과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모르고 있다면, 정말 모른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사과도 할 것이고,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얘기할 때 입을 막지도 않을 거야. 근데 항상 이번 정권이 문제가 뭐냐면 본인들 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아픈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얘기를 해서 까발릴 때 수치는 없어지는 거야. 왜? 먼지 털듯이 먼지와 같은 거야. 수치는 원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에 붙은 먼지는 어때? 털어야 되지. 근데 이 먼지가 너무 아프고 이거는 안 들켜야 된다고 자꾸 숨기면 먼지가 사라지나? 예전에 원희룡자가 양평고속도로 막 얘기하잖아. 먼지 털듯이. 지금 누가 양평고속도로 얘기 안 하잖아. 그때 막 서로 수치, 공방으로 미움을 썼잖아. 근데 윤 대통령 귀국하고 나서는 다시 또 수치를 숨기기 시작해.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올라오는, 수치가 올라오는 사안은 국민도 그거를 수치스럽다고 수치 주고 있고 그거를 까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 초기에 명품백 논란이 있을 때는 그냥 사과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그게 눈덩이처럼 커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이게 조금 수치스러워. 빨리 얘기해야 돼. 나한테 온 수행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 자기 남편 친구가 자기 옛날 애인이었던 거야. 결혼하고 보니까. 근데 그거를 집들이하고 이럴 때 봤어. 그럼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계속 감추다가 어느 날 앨범 보다가 애인이었던 걸 알았어, 남편이. 그래서 지금 거의 이혼 위기까지, 그게 무슨 이혼 위기까지 갈 일도 아니지. 초기에 얘기했으면 됐는데 너무 수치스럽다고 느낀 거야. 그게 왜 수치스러워? 그 수치가 가짜인 거예요. 부끄럽다고 자기 마음에 수치 주는 가해자가 이거는 남편한테 얘기하면 수치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와서 숨긴 거야.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얘기해야 돼. 여보, 내가 사실은 당신 그 부서에서 그런 사람과 애인이었다. 근데 당신한테 숨기고 싶었던 게 아니고 누구나 한 번씩은 연애하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마음이 껄끄럽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별것도 아니지만 얘기한다. 하고 얘기했으면 괜찮을 걸. 남편이 화내는 주 원인이 그거래. 도대체 몇 년 동안을 숨기고 둘이 다시 만난 거 아니냐. 나를 등신만 들면서 걔가 옛날 여자친구 얘기할 때 그게 당신 얘기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거 듣고 같이 맞장구 치고 응? 그게 무슨 짓이냐 하면서 막 화를 내더래. 그러니까 속았다는 배신감이지, 그치? 그리고 그걸 얘기 안 했던 그런 거예요, 수치는. 근데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털어야 되는 거야. 빨리 얘기하고 털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것도 이해를 못 해줘. 이 남편이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남자랑. 그렇게 이해심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국민한테 그냥 빨리 수치스럽고 그런 건 미안합니다. 수치스럽지 않은 걸 또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국민은 이렇게 생각해. 뭐가 있나 봐. 우리 모르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되게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 사과하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이거는 국민적으로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야. 그게 확신이 들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에서 대통령뿐이 아니야. 영부인뿐이 아니야. 다 그걸 안 하네. 그러니까 점점 더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치권이 그냥 그 수치 보는 미움으로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별게 아니니까 일반 국민도 그렇고 대통령조차도 자기 수치는 겸허하게 부끄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사죄하고 이럴 때 무사히 넘어가는 거고 지금은 이미 이렇게 수치가 예전엔 요만했어. 사과 한 번에 털면 됐어. 근데 이만해졌지. 숨기는 바람에. 숨기고 쉬쉬하고 자꾸 묻으려고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바람에 수치 인정 안 하고 이럴 때는 설왕설래하게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치를 한번 서로 막 미움으로 한번 미움의 수치를 떤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제 빨리 외신의적까지 권력병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남은 임기가 3년 남았어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사과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수치를 방탄하다가는 자기 수치만 비호하는 권력자가 됐다고. 계속 질타받을 거고 언제까지 안 할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 3년 내내 기자회견도 안 하고 수치 보기 싫으니까 계속 감추고 살 겁니까?
그럼 민생 행보를 아무리 해도 부정평가가 나아지질 않겠네요. 민생 행보화에도 국민이 이렇게 느껴. 수치를 인정 안 하는 사람이 할 때는 가식이지. 예를 들어 내 친구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 나는 알아. 그 나한테 숨기는 치부를. 근데 모른 척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잘해줘. 근데 진실한 친구라고 여겨? 그게 아니라 자기 아프고 부끄러운 걸 나한테 고백하고 나 사실은 이랬어. 미안해. 이렇게 해줄 때 진짜 친구지. 그거는 모른 척해. 난 알고 있는 거를. 괜찮아.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그러면서 잘난 척하고 계속 잘해줘. 그럼 그걸 진정한 친구라고 여겨? 가식 떠네. 가증스럽네. 버리지. 똑같아요. 자기의 치부는 내놓지 않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민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하면서 다니면 교만하게 보이지. 위에서 뭔가를 해주신다고. 겸허하게 자기의 수치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뉘우치고 그런 정치인들에게 앞으로 권력을 주고 국민이 이번에도 표를 찍지 교만하게 자기 수치는 다 방탄하고 뇌물 받은 죄 수치 안 까발려. 뭐 야당 정치인들도 대통령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들 뇌물 받고 그렇게 많은 세비 받으면서 온갖 짓을 한 거. 응? 그리고 친북 활동하면서 거의 친북을 넘어선 종북 활동한 빨갱이 소리 들으지경으로 활동했으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그런 모든 것들을 참여하고 까발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죄는 자기 수치는 다 감추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면서 나는 이렇게 뭘 해주겠다. 이럴 때 앞으로 심판받을 거예요.